네, 안녕하세요. 보험변호사들 채널의 형사 전문 이경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화 녹음, 통화 녹음이 어떤 효력이 있고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도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별히 보면은 변호사님들도 갤럭시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통화 녹음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아이폰은 왜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애플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화를 대화자의 그런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능적으로 넣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아닌 대화에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해당 법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아이폰과 갤럭시 두 폰은 본사 주소지 관할의 법에 따라서 통화 녹음 기능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한국법에 국한을 해서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이 어떤 법에는 저촉되고 또 어떻게 적법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통화 녹음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2명의 대화 당사자지만 실제로 대면에서 대화를 한 경우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몇 명의 대화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위법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A, B, C 세 사람이 있을 때 A, B, C 모두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C가 A와 B가 대화하는 사항을 녹음했다라고 한다면 불법이 아닌 것이죠. 근데 A, B, C가 있는데 A랑 B만 같은 방에 있고 C가 외부에서 은밀하게 이제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대화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 됩니다. 네,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6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 처분이 없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녹음이 된 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녹음이 되어 있고 재판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반대로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를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그 대화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로 쓸 수가 있고 또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녹음하는지에 따라 법 위반 사실도 달라지고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관련 판례를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판례를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 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의 인위적인 개작이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원지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의 진술한 내용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즉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럼 녹음이 증거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형사, 민사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난감한 부분이 상대방이 기망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내용을 통화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내용은 사기죄를 성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민사에서는 주로 대여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좀 가까운 관계인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차용증은 없지만 녹취록 내용상 대여 금액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변제기일이 정확하게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더라도 녹음을 꼭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 과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느냐는 거는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사람이 얼굴 찍었을 때 문제되는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소리, 즉 음성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당 관련 판례를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특별하게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 대상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녹음을 한다면 그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음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민사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 손해배상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라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한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 주더라도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이 민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 전과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해당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꼭 중요한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화 녹음이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또 불법적인 걸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